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69페이지 요약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나오죠? 여기 들어갈 거예요. 해제. 자, 여기는 이제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리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도시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정곳이 돼요. 지정곳이 되고 나서입니다. 기산 좀 조심하세요.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3년 내 하지 아니하면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걸 제출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자, 요거 이제 개발계획 수립에서 구역을 지정할 때고, 그 다음에 이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이런 절차로 갈 때예요. 시골에서 요때는 구역 지정고시호 개발계획이 이게 2년 내 나와야 돼요. 2년 내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동탄 2기 신도시가 이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15개월 만에 나와요.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1년 넘게 안 나왔느냐, 개발계획이. 동탄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말이죠, 이 경부고속도로에 의해서 이게 1기와 2기가 나눠져 있죠. 이걸 합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자는 거죠. 땅속으로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반대를 했죠. 1기 신도시에 있어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갖다가 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지네들의 어떤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SOC에 해당이 되는 국가기관산업에 해당이 되는 고속도로를 지화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된다 해서 반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다리가 팽팽해서 요게 15개월 만에 나왔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송파신도시 있죠? 송파신도시는 구역지정고시호 개발계획이 18개월 만에 나옵니다. 18개월 만에 나왔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여기 송파신도시에 남성대 군인 전용 골프장이 있었어요. 이게 대체용지 마련에 있어서 군인들이 협조를 안 해준 거야. 골프장을 갖다가 강원도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돼.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있었는데 이 땅값이 얼마인데 안 된다. 수도권에 우리 대체용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마련한 게 바로 남서울 CC입니다. 미금역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통과해서 딱 하면 나오는 이 골프장이 남서울 CC. 요걸 갖다가 대체용지로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18개월 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그 남서울 CC 밑으로 딱 더 들어가면 기흥 CC 나오죠. 그쪽에 이제 그 우병우 장모가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거기에서 최순실이가 가면 버선발로 나오죠. 그랬던 골프장이 그 골프장이고. 자, 그러면 여기 2년이고, 이게 나왔다 그래서 다 나온 거 아니죠. 또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작성해서 제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입니다. 3년 내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걸려요. 자, 이렇게 역방향으로 갈 때는 말이죠, 이 구역 면적이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2년 3년을 각각 5년으로 바꿔놓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된다, 2개. 그 다음에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해서 3실인가로 갈 겁니다. 자, 구역 지정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 사유죠. 해제 사유를 보면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삼실인가로 갈 겁니다. 삼실인가. 인가의 신청입니다. 이게 삼실인가.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된다.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애인 이름이 삼실에 삼실이. 그러니까 모처럼 만났으니까 한 3,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살갑게 반갑게 해야지. 이게 삼실인가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이게 삼실인가 해봐.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삼실인가. 옳지.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삼실인가. 이게 삼실인가. 도망가 버리겠다.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애들도 있고 다 컸고 그랬는데 반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삼실이신가 한번 해봐. 이게 삼실이신가 해봐. 옳지. 이게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한다. 삼실이신가.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삼실이신가 해봐. 다음 중에서 구역지정 해제 사유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게 삼실이신가 이게 떠올라야 맞추지. 이게 무엇이단가 이러고 있는. 이게 정답이 나오냐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죠.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이 공고일이 있을 거야. 공고일.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공사 다 끝난 기간이요. 이것의 다음 날이요. 다음 날. 다음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게 없거든. 근데 요거는 이게 삼실이신가 이 말은 착공도 해보기 전에 삽질도 해보기 전에 이게 해제되는 사유거든. 따라서 이 구역 지정고시 되는 순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해제돼 버리면 삽질도 하기 전에 해제되니까 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환원된 걸로 보고 이것은 없었던 거니까 폐지된 걸로 본다에 걸려. 따라서 환원 폐지로 본다,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로 본다 하는 것은 어디에만 나오는 거냐면 숫자에서만 나와. 숫자에서만 나와. 2년, 3년. 내용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확인. 자, 69쪽. 도시활구역의 해제. 동글배기 1번. 도시활구역의 지정은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동그라미 쳐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밑줄 긋고. 자, 1번. 도시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칩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밑줄 긋고 3년이 되는 날에 해제돼. 다음 날 해제돼.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요.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자. 자, 2번입니다. 2번은 공사가 다 끝났을 때야. 이제 신시가지로 탄생이 됐어요. 자,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밑줄 긋고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는 환지 처분입니다. 밑줄 그 공고일에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죠. 내용 아시겠어요? 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야.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 동그라미 칩니다. 도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요. 자, 1번 도시발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2년 동글배기 칩니다. 2년이면 개발계획 나와야 돼, 실시계획 나와야 돼. 개발계획 나와야 돼. 3년짜리 나오면 실시계획 이렇게 나오고 이게 삼실이신가. 잡아줘야 돼요. 2년 동그라미 개발계획 밑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집어넣고 해석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도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2호 가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3년 동그라미 쳐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입니다. 자, 다만 도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쭉 밑줄 긋습니다. 따라서요. 이게 사실이신가? 이게 사실이신가? 이게 2년 내 개발계획 나와야 한다. 사실이신가?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자, 가로 2번 갑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자, 도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칩니다. 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의 2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 2의 경우 밑줄 그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경우, 신시가지로 탄생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원된 걸로 본다, 폐지된 걸로 본다면 틀리죠? 자, 넘어갑니다. 자, 개발계획이죠. 도시발 사업계획합니다. 수립. 지정권자는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발구역에 대한 도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밑줄. 다만 동그라미 쳐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자, 공모하거나 밑줄 동그라미 1번. 다음의 지역의 밑줄 동그라미 2번. 다음의 지역 밑줄 그어놓고 시골 이렇게 써놓습니다. 공모한다, 시골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거야. 밑줄 그어요.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1, 2, 3, 4, 5 묶어놓고 시골이라고 써놓습니다. 시골. 자식도 균형주고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자연녹지역에서 자자 동그라미 쳐요. 생산녹지역에서 생애 동그라미 칩니다. 물론 생산녹지역은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적 유의지역, 도에 동그라미 쳐요. 도시적 유의지역이니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4번 봐요. 국토교통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밑줄 그어요. 균형에 동그라미 쳐요. 자식도 균형주고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이죠. 지역 밑줄 그어놓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일 밑줄 별표입니다. 자, 5번 도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밑줄 그어요. 주자 공자 동그라미 자식도 균형주고죠. 면적의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밑줄 그어요. 30% 이하인 지역이죠. 자식도 균형주고에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거기에 자식도 균형주고 시골 써놓고 별표 크게 쳐놔요. 이거 암기 해줘야 됩니다. 암기 별표 쳐놓고 암기 이렇게 써놔요. 암기. 이게 단독 문제로 또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와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자식도 균형주고. 자,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자, 공모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사업계획 등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공부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이 경우 밑줄 그어요.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지정권자는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자, 밑줄 그어요. 세 번째 줄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별표 크게 쳐요. 동그라미 5번 별표. 자, 환조용용 제한 3분의 2 환조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기억나요? 네, 그 내용입니다.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 네모 엮어놓고 환조용용이죠. 환지방식 네모 엮어놓고 환에 동그라미 쳐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밑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Y에 걸립니다. Y에 동그라미 쳐요.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환조용용 환지방식 그리고 조합 설립, 수용 사용 3분의 2, 2분의 1 기억나요? 예.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꼭 시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많이 냅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틀려버립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또한 다음의 경미한 상의 변경은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출제 영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박스안을 일단 출제 영역이라고 써요. 뭐 별표는 안 칩니다. 자,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들이 쭉 나오죠. 1, 2, 3, 4, 5, 6.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 동의요건 필요 없다 이 내용이야. 거기에 보니까 뭐 5%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하는 경우 나오죠. 2번 나와요.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너비가 12m 이상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해도 된다. 자, 3번 봅니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밑줄 그어요. 사업시행지구 분할이죠.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5번의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면 그 가로 안에 3,000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것까지 나왔어요. 그것까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맞추냐고 이런 걸. 여기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시험 문제 출제 영역에 해당이 되기는 한다. 여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나중에 하더라도 뭐 문제풀이 코스에서는 한번 보죠. 기출문제 보면서 또. 자, 동그라미 6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 밑줄 그어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계속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요. 거기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맞도록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자면 틀려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안 됩니다. 청사진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개발계획은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들어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는 것 조심하고. 자, 7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요건 없습니다. 100만 평 이상이죠. 도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구역에서 쭉 밑줄 그어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쭉 밑줄 그어놓고 복합기능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평 이상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아파트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주거 기능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러한 신시가지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8번 가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밑줄 그어놓고 기준 동그라미 방법 동그라미 칩니다.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요. 가로 2번 가요. 동의자수 산정 방법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도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밑줄 그었습니다. 제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광주광역시에서 3,000제곱미터의 한 필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광주광역시도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공유입니다. 한 사람만 보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수의자로 봅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수의자로 볼 건 밑줄 그어요.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 수의자는 대표 한 사람만 보자 또 이렇게 뜬다고. 이랬으면 안 돼요. 아파트 한 동에 100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면 100세대 구분수익권 가진 자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봐야 됩니다. 각각을 동그라미 쳐요. 토지 수의자 한 명으로 봅니다. 자, 3번 공람 공고일 후에, 자, 밑줄 그어요. 공람 공고일 후에 동그라미 쳐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수익권을 분할하게 되어 밑줄 그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밑줄 그어요. 그러면 전걸로 가자 이렇게 나오겠죠. 후에 분할했으면 전걸로 가자 이렇게 나와요. 자, 공람 공고일 전에 밑줄 그어요. 공람 공고일 전에 밑줄 긋고 전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쭉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자,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밑줄 그어 놓습니다. 동의를 처리한 사람이 있는 경우 밑줄 그어요. 전에 처리했으니까 포함한다 해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에 걸립니다. 전에 한 거니까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 갑니다. 도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입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죠. 또는 개발계획의 요청을 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입니다. 아무튼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다, 이렇게 잡아가요. 요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밑줄 그어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기존 걸로 가자. 기존 동그라미 쳐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개발계획의 내용 나오죠? 아, 요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건데, 이렇게 갈 거예요. 개발계획의 내용이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잖아요, 원칙. 여기에 벌써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시행자와 시행 방식이 여기에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운남지구나 여기 상무지구라는 첨단지구에서 우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하면 구역 지정 전에 벌써 거기 가면 시행자가 누군지, 그리고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지 환지로 하는 건지 벌써 다 나와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인도원 교환 보복기재 이렇게 나갑니다. 보복기재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개발계획의 내용에 제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기수임순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수임순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기수임순 4가지는 외워주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이건 이제 기수임순은 각종 변경 지정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개발계획의 내용이니까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역 지정 전에 나와야 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기수임수는 변경 지정 때문에 구역 지정한 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원래 개발계획의 내용들은 전부 다 먼저 나와야 돼요, 구역 지정 전에. 그러나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가 뭐다? 기수임순이다. 그래서 기수임수는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나중에 되면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남자인 기수도 임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니까. 나중에. 진짜요. 남자들도 배부를 가지고 다녀. 자, 이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보면 도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막 이런 말 나오죠. 사업시행기간 막 목적 이렇게 나오죠. 3번 둘 이상의 사업시행적으로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는 거고, 개발계획에. 자, 4번에 시행자 시행방식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6번을 보면 인도원 교환 보복기재입니다. 인구수용계획 인해 동그라미, 토지용계획 토해 동그라미, 원형지 원해 동그라미, 교통처리 교해 동그라미, 환경보증계획 환해 동그라미, 보건의료 보해 동그라미, 복지시설 보개 동그라미. 자, 8번에 기반설치계획 나오죠. 기반시설에서 기자 동그라미, 재원조달계획에서 제자 동그라미. 뭐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냥 리듬 타려고. 인도원 교환 보복 기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자, 10, 11, 12, 13 나오죠. 나와요. 10, 11, 12, 13 딱 묶어서 별표 치고,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건 이제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구역 지정한 후에. 자, 10번을 보면 도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계획 밑줄 그어놓고 기에 동그라미 쳐요. 이 내용이 원래 여기에 4차선으로 이렇게 8차선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게 8차선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느닷없이 2차선으로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는 이제 4차선으로 이제 변경되어진다면 여기서는 또 4차선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도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이다. 이렇게 한번 찾고, 제가 아무튼 변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1번을 보니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입니다. 쭉 밑줄 그어놓고 수에 동그라미 칩니다. 기수임순으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밑줄 그어놓고 임해 동그라미 쳐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이 있죠. 자, 13번에 순환개발 등 밑줄 그어놓고 순회 동그라미 칩니다.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수임순이죠. 자, 따라서 합니다. 기수임순 나중에 나올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기수임순, 기반시설, 수용사용, 임대주택, 기수임순, 순환개발. 자, 14번 봐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오죠? 쭉 나와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까지 나왔느냐? 6번 보세요. 산업의 유치협정 및 배치계획 나오죠? 이하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이걸. 산업의 유치협정 및 배치계획 나오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음 중에서 정비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셔 이렇게 나왔어. 그 중에 이 내용을 써놓은 거야. 산업의 유치협정 및 배치계획이다. 그거 어떻게 맞춰 그런 걸. 에? 기수임순도 몰라 죽겠는데 뭐 법조문도 모르는데 시행령조문을 어떻게 알아. 자, 그거 다 외우는 거 아니고 일단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의 밑줄 긋습니다. 시험 문제는 개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OX, X. 자,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죠? 실시계획에 실지포.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별표 2개 보니까 10, 11, 12, 13입니다. 기수임순 선화야죠.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기수임순. 자,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게. 자, 73쪽 가겠습니다. 시행자 나오죠. 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요. 앞에서 연결해서 공공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묶어가지고 민간시행자라고 쓰죠. 자, 잠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안 들으시면 안 돼. 자, 설명 드려야 돼요. 설명 드려야 돼요. 네? 자, 여기 봐요. 요게 잘 봐요. 시행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시행자가 많은데 가만히 있는데 지정해 주겠어? 손을 버쩍 들 때 지정해야겠어? 손을 버쩍 들어야지. 이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신청.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자 지정 신청서라고 해서 신청서가 있어. 맨 오른쪽 규정이 위에는 처리기간 30일 처리기간 30일이다 해가지고 A4 용지만하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운남지구에서 운남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은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장한테 딱 신청해. 신청하면 이게 뭐냐면 별지 5호야. 별지 5호야. 그러면 시행자 지정을 해준다고. 시행자 지정서 해가지고 이게 있어. 처리기간 30일 이렇게 나와. 제일 밑에는 무료 이렇게 나온다고. 무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 토지 소유자 및 조합을 갖다가 운남지구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광주광역시장 누구누구 이렇게 딱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자들 중에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줘야 지정을 해준다고. 이게 바로 별지 지정서가 별지 6호야. 6호로 나와. 한마디로 요식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이 면적을 전체를 갖다가 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 땅 가격이 너무나 비싸니까 야, 이 기반시설 부지 빼주고 공원 부지 이런 것도 빼주고 나머지 가지고 논아가져라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 그러는데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다시 말해서 전부가 환지 방식으로 갈 때는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누가 시행자가 돼야 된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다시 정리해요. 도시개발구역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입니다. 누가 시행자가 된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시행자는 어느 시점에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냐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자가 지정이 돼요. 개발계획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정리돼요? 자, 그러면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면 지정권자가 수립하죠. 수립하는 단계에서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게 안 하게, 신청을 하게 안 하게, 느낌상 내가 이거 작성해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게 안 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전부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이 토지소유자 조합이 당연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뜨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요식행위라니까 이거 제출해야 된다니까.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전부가 환지 방식인 경우에 토지소유자 조합이 당연히 시행자가 됩니다. 시행자라 하더라도, 시행자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식행위니까 이걸 제출해 줘야 돼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 시행자가 되고 또 비전문가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니네들은 좀 천천히 해라 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줍니다.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이거 제출을 안 해요.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전부 다 위법부당하다 하면 너 할 의향 없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입니다. 이걸 뭘로 바꿔버리냐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로 바꿔요.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먼저 틀잡겠어요. 제가 이렇게 찌찌로 갈 거예요. 찌찌하다, 찌찌하다 이렇게 좀 세게 발음합니다. 신병동은 좀 찌찌하다, 신병동 이렇게 가가지고 신병동은 찌찌하다 이렇게 갈 거야. 자, 이게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에 걸립니다.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한다 이렇게 걸리거든요. 동의입니다. 동의. 지방자치단체 등 들어가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이 동의요건이 있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찌찌가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에 걸립니다. 지정 사유에 걸려요. 이렇게. 이걸 시행자 변경 사유다 해버리면 틀려. 이 내용을 써놓고,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따라서요. 찌찌 신병동, 찌찌 따라서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신병동,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병행, 공공사업과 병행, 동의 2분의 1, 2분의 1. 찌찌 신병동, 찌찌 신병동.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밑줄 한국토지대공사 밑줄 지방공사 밑줄 신탁업자 밑줄고요. 이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네모였고요.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의 밑줄 긋습니다. 1, 2, 3 딱 묶어놓고, 자,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죠. 자, 1번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밑줄 그어요 1년 이내 동그라미 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그어놓고 신청 동그라미 쳐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위법부당 네모였고 놓습니다. 찌찌 신병동에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자, 밑줄 그어요. 공공시설의 사업과 병행 밑줄 그어놓고 병행에 동그라미 칩니다. 찌찌 신병동에 걸립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도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밑줄 긋고 밑에 동그라미 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밑줄 그어놓고 지방자치단체 등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 합니다. 찌찌 신병동, 찌찌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 찌찌 신병동 1년 이내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하다. 병행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동의 2분의 1 2분의 1. 자 74쪽 갑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별표도 쳐놓고 이게 28위에 나온 겁니다. 이게 28위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단독 문제로 나왔습니다. 28위 문제입니다. 자 먼저 틀 잡고 가겠습니다. 제 설명 잘 들어야 돼요. 복잡하니까 선생님들 이 틀이 안 잡히면 뭔 말인지 모른다고 이게. 자 틀만 쫙 잡으면 우리 6문제 다 맞출 수 있어. 자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이걸 그대로 적중.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이게 사실인가? 헤어졌지. 옛날 애인하고 헤어졌지. 해제 사유 이게 사실이신가? 이거하고 찌찌 신병동하고 시행자 변경 사유하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자 시행자 변경 사유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갈 거냐면 한 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1인 미신에 빠지면 이사 못하죠. 이사 못한다고 미착술입니다. 이사 못하게 되어지면 이삿짐센터한테 이사 못한다고 취소해야 되죠. 그러면 이삿짐센터가 부도나고 파산됩니다. 자 따르세요. 일단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이겁니다. 잘 보세요. 구역 지정고시 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게 삼실이신가에 걸려요. 자 구역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1년 내 없으면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야. 1인 미신에 걸립니다. 구역 지정고시 후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내용입니다. 너 이 할 의향이 없지?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이걸 작성해 제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는단 말이지. 할 의향이 없지. 시행자 바꿔버리자 하는 사유예요. 자 따라서요.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잘 봐야 돼요.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었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만들어라. 인가 떨어졌어요. 실시계획 인가 딱 떨어지면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착공이 몇 년이냐 하는 거예요. 이 착공이 몇 년? 옳지 2년이라는 거야. 2년 내 착공을 안 하면 너 할 의향이 없지.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입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 후죠. 인가 후에 이렇게 착공을 2년 내 안 하면 너 할 의향이 없지. 시행자 바꿔버리자. 이사 미착수입니다. 자 따르세요.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를 갖다가 지정해놓고 취소해버리면 이거 시행자 바꿔버리자는 사유입니다. 따르세요.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파산 시행자의 부도 파산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삿짐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자 들어갑니다. 14초. 자 동글배기 1번 전부 환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그라미 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죠. 저 그림 잘 살펴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에 네 번째 줄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즐겁습니다.
1인 미신이라고 써야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게 되어지면 시행자를 바꿔버리자는 사유,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되는 사유입니다. 이게 사무실이신가에 걸리는 거죠. 자, 2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2년이죠. 이사 미착수입니다. 2년 동그라미 치고 사업을 착수하지 않냐는 경우죠. 밑줄 긋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는 이사 미착수라고 써야 되겠죠. 자, 동글배기 3번 갑니다. 행정처분에 의해 시행자 지정 취소 밑줄 실시계획 인가 취소입니다. 취소 동그라미 쳐요. 자, 4번의 시행자의 부도 파산입니다. 밑줄 그어요. 자, 따라서요. 시행자 변경 사유는 이사센터 변경 사유와 똑같다. 1인 미신, 이사 미착수, 취소, 부도 파산, 1인 미신, 1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이사 미착수,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파산. 이번에 시험 문제가 1년이 아니고 이걸 갖다 6개월로 바꿨어요. 시험 문제. 자, 밑에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입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죠. 자,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일정한 단체에다가 법률의 힘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게 사람이 됐기 때문에, 법인이 됐기 때문에 조합 스스로가 재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합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없다. 따라서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대표 기구인 조합의 임원들입니다. 여기서 임원이라는 것은 우리 정비사업의 조합하고는 좀 다르죠. 반드시 의결권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정비사업은 의결권이 있는 이 말이 없다는 거, 그 큰 차이를 좀 발견하고, 자, 접근에 들어가겠습니다. 7사쪽 조합.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밑줄 그어요. 정관을 작성해서 7명 이상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우리 정비사업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추진위원회. 그죠? 여기는 7명 이상입니다.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인가 동그라미 쳐요. 인가. 자, 인가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도시개발 사업.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징그럽게 안 들어가. 징그럽게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징그럽게 안 들어가. 다음 시간에 와서 또 할 텐데, 또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권자 누구예요? 그것이 또 20cm 두꺼운 철모등을 쓰고 계신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은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두꺼운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자꾸 눈만 감기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진득하게 더워도 쓰고 있어요. 7월 8월에 가도. 심지어는 시험장까지 쓰고 가시는 분이 있어. 쉬는 시간에 좀 어떻게 못질이라도 해서 그러면 구멍이라도 뚫어야 들어가는데 거기에 손수건으로 밴들밴들 닦고 있어. 더 미끄러지게 들어가냐 이 말이야. 또 이런 개그는 2번 한 건 벌써 알아. 또 그건 지난번에 써먹었는데 또 안 나고. 근데 이건 맨날 해도 몰라. 인가권자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몰라. 징그러. 수요일마다 와서 안녕하세요? 이거 저게 누구요? 키 건져온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생님들 정관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와버렸다?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이게 이건 커닝페이퍼 작성하라고도 못 얻었다. 첫 글자 따가지고 도조사도사주? 이건 막 이러니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런 걸. 그 정관이 뭐냐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 정관은 조합원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례해 놓고 있어. 정관이 뭐냐 하면 조합원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잡아 그냥 편하게. 그런 것 등이 정관의 내용이다. 그 정도에. 뭐 그러니까 22번 보면 기타 이제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 뭐 이거까지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이거.
자, 오른쪽에 갑니다. 안 읽어봐도 좋고. 올해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동그라미 2번 가봅시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중에 별표 칩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또 인가받습니다. 됐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요. 신고해야 한다. 자, 주소 신고 이으십시오.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인가다 신고다? 신고다. 공고방법 변경, 이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 가지고 계속 나왔습니다. 별표 쳐놔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밑줄 해당 도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밑줄 그어놓고 와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토지 소유자 총수 1분 이상 밑줄 그어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겠죠. 처리한 자는. 자, 5번 갑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죠. 밑줄 주된 사무소 소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하면 성립한다에 걸리죠. 자, 밑에 조합원의 구성봅니다. 1번 밑줄 그어야 돼요. 조합원은 도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에 밑줄 그어요. 자, 밑줄 그었어요. 우리 조합원이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합원이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사고 팔고 그러는 거요. 돈 없으면 팔고 나가는 거지 뭐. 예. 자, 봐요. 조합 두 번째 줄.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이 지위 양도 가능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리죠. 자, 조합에는 이 다음에 임원을 둔 다음 밑줄 그어요. 대표기구입니다. 예. 조합장 1명하고 이사감사를 둔다. 자, 3번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밑줄 별표.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의 임원 대의원은 반드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선임합니다. 총회 동그라미 치고 대의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내용이죠. 정계관 임원 합해 이따 볼 겁니다. 자, 이거 대의원에서 선임한다라고 고쳐놓고 X 그렇게 고치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76쪽 가보겠습니다. 76쪽. 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겸직금지죠. 자기가 조합장도 되고 자기가 이사도 되고 자기가 감사도 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혼자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겸직금지 조문이라는 것 자체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과 이와 같은 공적 조합에서는 업무의 독립성 강화라든지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겸직금지 조문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좀 쉬었다 하죠.